쓰시는 분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멘트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내용이. 천상, 그 다음에 운집이라고 천가지 상스러운 구름이 그렇게 모여서 몰려온다, 이라는 의미로 이제 신축년 새해에는 온갖 복되고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여러분들한테 몰려드는 바로 그런 큰 행운을 여러분들이 맞게 되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 노래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회사가 밝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뉴스레터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는 먼저 밝힐 것이, 캡틴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파워팩,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스프림, 뭐 기타 여러 가지 콤보, 인피니티 뭐 이런 것들을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공동으로 이제 돈을 모아서 이 패키지를 샀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구매 형태는 회사가 원래 허락하고 의도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앞에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시스템에서 그렇게 허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나눠줘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다시 이걸 회사가 나눠주는 의무가 사실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코캡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한정을 해서 2월 15일까지만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계정에서 코인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규 시스템에서는 예전과 달리 코인을 그냥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스라고 하는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스는 코인 하나를 지불하는데 1유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는 매월 200개 각 계정에 이제 프리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원라이프에서 이제 구매가 바로 직접 불가능하고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뱅크 어카운트에 여러분들의 이제 비용을 회사 구자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100이라는 이 패키지 하나 100유로입니다. 그렇게 돈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무조건 1코인을 이제 이전하는데 1가스가 들어가고 1가스를 구입하는 데는 1유로가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유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패키지에서 10,000개를 보내려고 하면 10,000유로를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만 개를 보내시려면 10만 유로를 내야 됩니다. 자,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성을 회사에 얘기를 했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바로 이제 허가를 얻어낸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상기에서 얘기한 이 콜라보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그래서 소유하게 된 이 계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을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지금 폼이 한글로 되어 있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영어로 지금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폼이라면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그 계약서 폼과 그 다음에 이 관리자와 이제 받아야 될 분들 그 리스트와 계정 이름과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이제 필요 서류들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이름,
그 다음에 이 신원 보증하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받을 또 사람들의 그 공동으로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목록, 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 계약서를 이제 회사에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2월 15일까지입니다. 많지 않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그 계약서 파일을 보존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리자 계정으로 그 가스를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100만 개 이 파워팩 패키지에서 20만 개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A한테 5만 개, B한테 5만 개, C한테 4만 개, D한테 6만 개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이제 그렇게 계약서를 내부가 작성이 된 것이 이제 회사에 이제 접수가 같이 되면서 리스트까지 해서 이제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 되면 회사가 접수가 끝난 거고요. 그래 됐을 때 이제 접수 비로는 얼마를 받느냐? 인당 이제 30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당 30유로씩 여러분들 내셔야 됩니다. 인당 30유로를 내시고 그 다음에 그 계정이 보내는 계정이나 받는 계정이나 현재 로그인 에러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접속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헬프 비용을 30유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가지고 하면 우선적으로 로그인 해결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래 됐을 때 해결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바로 그 관리자 계정으로 20만 가스를 아마 보낼 거라고 입고를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고된 20만 가스를 여러분들이 A, B, C, D한테 코인을 나눠주면 20만 가스가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스를 받을 목적으로 또는 허위로 계약서를 써서 또 그렇게 받은 그 코인을 이제 그 가스를 혹시 A, B, C, D가 아니라 K, G, 뭐 H 다른 분들한테 다른 계정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왕코인은 에브리웨어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가스가 들기 때문에 못 보낸다는 거죠. 많이. 근데 그 계정의 콜라보에는 20만 가스를 받았으니 20만 개에 해당되는 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꼭 계약서에 있는 A, B, C, D 이 계약서에 4개가 있으니 그 4개만 보낼 수 있고 다른 데는 보낼 수 없는 게 아니라 A에 5만 개, B에 5만 개, C에 4만 개, D에 6만 개 이렇게 보내기로 원래 계약서에 돼 있지만 A에 20만 개 다 보낼 수도 있고요. A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타 누구한테 20만 개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계약서에 접수된 대로 보내지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데 보내게 되면 이 계정이 영구 동결이 되는데요. 영구 동결이 되는 이유가 일리걸 액트로 이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영구 동결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계정이 박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 심각한 불법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20만 이 가스는 회사의 기준으로 20만 유로입니다. 20만 유로를 일단 회사 걸 사기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이제 그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 모르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오늘 이제 긴급 웨비나가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이번 주 뉴스레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 접수는 누구한테 하느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뉴스레터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자, 모든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30유로는 바로 코캡틴 보드에 이제 보내줘서 이제 코캡틴 보드에서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코캡틴 보드는 그 다음에 모든 리스트를 바로 회사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에 보내서 거기에서 파이널로 최종 심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만 개 정도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신청을 했다면 바로 그것이 요구한 가스 양입니다. 바로 그 100만 이 가스가 여러분들 그 파워팩 계정에 이제 거기에 입고가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서 다운대로 그렇게 이제 바로 그것을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보게 되면 내용이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것이 이제 그런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관리자와 이제 관리자가 없이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리자가 일단은 같이 이제 여러분들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에서 이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나눠 갖지는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라 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사실 가스가 1가스가 안 되겠죠. 자, 1가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고 좀 저렴할 때 기다렸다가 그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 경고한 내용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거고요. 또 기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저희한테 제가 이 글로벌 장마당에 이걸 번역을 해서 게시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글로벌 장마당에 공지사항으로 옛날 또 올려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올려놓은 글도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주요 공지로 올려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전기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에 보면 이제 이 깜깜한 밤에 예전에는 다 촛불로 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이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아주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었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대단하게 전기가 중요했느냐. 전기는 꼭 그러면 불빛을 이제 전구 이걸 만드는 그거에서만 필요해서 전기라고 했느냐. 어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전기라는 영어 단어 electricity 할 때 E는 밖으로 나간다, 이런 밖으로 표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은 바로 이 불빛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렉이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들이 light 할 때 LIGHT 할 때 거기에 렉도 실제는 이 불빛을 뜻합니다. 그 불빛이 조금 더 lux 할 때 LUX라고 하면 그것도 불빛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룩스로 할 때 그 룩스가 바로 불빛이다. 근데 라틴어로 룩스는 무엇이냐? 빛이 보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룩스 앤 살이라고 한다면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아마 라틴어로 룩스 앤 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솔트는 쌀이 되고 바로 그 룩스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룩스가 LUX라고 해서 라틴어지만 이것이 LOOK가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다는 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제 이 불을 뜻하고 밝기를 뜻할 때 룩스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렇게 밖으로 이 불빛을 낸다라는 것이 바로 전기라는 단어의 이 어원이 그대로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라고 할 때의 이 기본적인 생각은 전구를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구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 전기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이 아이디어는 직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류는 바로 이 전기를 그렇게 세게 강력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조그마한 호스 같은데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라 실제로는 이 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에 세게 해서 높은 이런 이 전류를 보내서 변압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이걸 나눠 보내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직류 비용보다도 약 거의 직류의 75% 정도 비용이 거의 절약이 되는, 그러니까 직류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비용밖에 안 드는 걸로 해서 경쟁력 있게 이 전기 설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얘기냐면 이 휴대폰에서 그냥 쓰는 전기 같은 거는 필요한 겁니다. 이 집안에서 쓰는 전기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디로 보낸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그 전기를 쓴다라고 할 때는 직류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기하면 이 직류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면 직류만 아는 게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만 알고 있지, 이 교류를 그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여러 시스템을 다 만든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명성을 한참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이 바로 교류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 조금만 마인드가 좀 달리 가졌다면 토마스 에디슨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토마스 에디슨은 자기의 직류를 너무 강력하게 믿고 그 다음에 교류의 장점을 무시하고 교류는 자기의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교류 사업을 하든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분들을 이 산업 이런 현장에서 또는 학계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좀 안 좋았죠. 그때 니콜라 테스트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에디슨의 회사에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 만든 그 전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니콜라 이 테슬라가 바로 당신한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에디슨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을 여기다 소개를 했지만 바로 토마스 에디슨은 이 사람도 떠안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떠안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그냥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회사를 떠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토마스 에디슨은 다른 교류를 가지고 전기 사업을 하는 그 경쟁자들을 약간은 이 수를 써서 그 사람들이 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혼자서 이제 더 연구를 해서 교류 발전기부터 해서 교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내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은 전기하면 토마스 에디슨만 알고 있지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의 90% 이상이 다 교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원거리의 산업시설에서 모두 쓰는 이런 전기들은 다 교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전선 폴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달려있고 전봇대가 있어서 다들 쓰는 이런 모든 전기는 다 교류입니다. 직류는 어디에서 쓰느냐? 주로 이 연구실, 실험실, 기타 어떤 장기 내에서 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직류는 거의 쓰지 않는다. 교류가 거의 다 쓰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마스 에디슨만 알지 니콜라 테슬라를 모른다. 최근에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 대단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떠오르는 아이콘입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그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저커버거, 페이스북, 이런 분들의 이제 시대가 있었다면 그 시대 뒤에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그 앨런 머스크 바로 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회사에서 지금 바로 이 테슬라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바로 뭐 제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이름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바로 이 전기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오늘날의 모든 전기를 바로 이 가능하게 하는 이 니콜라 테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에디슨에 가려서 지금 거의 들춰내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지금 이것을 우리 원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유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알려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하면 무조건 비트코인이라고 알고 있죠. 암호화폐하면 무조건 이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가 만든 그 전기보다 정말로 월등하고 대단하고 현재 90% 이상을 사용하는 이 교류 전기는 바로 에디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에디슨이 그렇게 적대시했던 바로 이 니콜라 테슬라 이 교류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시대가 오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암호화폐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암호화폐 현장에서는 원코인이 대부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돈이 겉으로 봐서 아무리 대단한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쓰이는 거의 90%는 어디에서 쓰이느냐? 전기가 90%가 가정과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쓰이듯이 바로 암호화폐는 은행과 금융계에서 그리고 그런 데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슈퍼에서 이 과자를 사 먹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장비 같은 데다 전기가 필요할 때 증류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고 제대로 쓰고 그렇게 되는 화폐는 그런 암호화폐는 원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화폐의 기본이 무엇이냐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기본은 이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환율 가격을 완전히 문고리 잡고 짚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시장 바닥에다 내놓고 사고 팔리는 대로 그냥 둘 때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시장 바닥에 사고 팔리는 대로 두느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원코인을 다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원코인이 다 6만 원이라고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 바닥에서 던져놔도 이것을 언제든지 100%를 던져놔도 가격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외환시장을 개방하듯이 이것을 완전히 환율을 개방할 수는 있어도 처음 나가는 입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던져놓으면 이 가격을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가 없죠.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아무리 토마스 에디슨이 대단하지만 전기의 목적은 무엇이냐? 전기의 목적은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전소가 있다면 거기에서 원거리에 있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맨날 발전소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샥 보내고 나서 이것을 변압기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근데 각 곳곳마다 공장을 만들든가 그 다음에 발전기를 설치하든가 이럴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이 사람은 테슬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전기는 그렇게 써야지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고 전 나라가 다 쓸 수 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을에서 발전기를 가지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 어떤 지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써보고 상점에서 써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제대로 쓰이려면 환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가격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된다.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가격을 정하는 이 결정권자가 있어야 된다. 그 결정권자는 나라의 돈은 나라의 화폐가는 나라에서 정하지만 우리도 나라와 같은 우리 원코인 회사가 있으니 우리의 환율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인정을 받는 그 절차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꼭 우리가 화폐가 전 세계에서 이 화폐로 인정을 받는 우리 원코인이 인정을 받는 것은 나라가 독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바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국제법이라든가 뭐 국제경제라든가 외환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했다 했죠. 바로 국제법이라든가 정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형성을 하냐? 첫 번째 나라의 조건은 일단은 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라를 대외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하지 않으면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것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인정하는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하나 둘씩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그것이 명실상부하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나라하고 국교를 맺으면 바로 더 빨리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영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외교 관계에 대사관급의 외교 대사관을 설치해서 바로 인정을 해주면 바로 그 나라는 소수의 나라하고 그런 이 관계를 맺었지만 완전히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이 나라가 돼서 나라가 인정이 되는 거를 우리 원코인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화폐를 발행했지만 이 화폐가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화폐라고 하지만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 이제 통과가 돼서 그래 했지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안 쓰고 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인정을 해줄 때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 화폐의 지위를 갖는 거죠. 나라의 지위가 그렇게 공고해지듯이. 그런데도 대단한 나라에서 그런 영역에서 먼저 인정을 해주면 그 지위가 이 후진국들이 10개, 20개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힘을 가지면서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화폐는 그런 일단은 이 나라들의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는 단계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 편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도 오산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비트코인이나 업빗이라든가 이런 데 무조건 원코인에 올라가서 거래를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이 헛꿈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큰 비전에서 이 코드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약 7년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지나면 8년째 접어들고 있죠. 우리 회사의 이제 창립일인가요? 그 일이 좀 있으면 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가는 길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길로 가고 바로 법을 통해서 간다. 그래 라이센스를 받아서 나간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또 확인을 여러분한테 시켜주면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이 로자 박사의 어머니 베스카 이그나토바가 작년 8월 22일 토요일 날 그리고 우리 글로벌 이벤트 루마니아에서 할 때 그때 단상에 나와서 마지막 말 한 것이 우리 24개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얘기한 것이 또 마찬가지 내셔널 레지슬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셔널 레지슬레이션 말 그대로 각 국가에서 만든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령 이 법령을 각 국가에서 다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원코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쓰여 나갈 것이다. 근데 그 국가가 우리 원코인은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원코인을 해야 된다라는 유로를 그냥 받아들이듯이 원코인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 선진국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우리가 유리하게 그런 지위를 먼저 확보해 나갈 때 미국이 나라를 승인하면 영국도 승인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승인했으면 우리 한국도 그냥 어떤 나라가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면 승인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듯이 그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이 경제권에서 우리 원코인이 그런 화폐의 지위를 얻고 통과가 돼서 그리고 됐다면 국내에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원코인에 나아가는 길입니다.